안녕하세요. 쇼핑수다입니다. 네, 요즘에 집에 홈시어터로 극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원룸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개인 공간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렸고 지금 한 가지 제품이 테스트 중인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구입을 지금 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죠? 네, 스펙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 짚으면 여러분들도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보다는 이건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르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피하면 평타는 친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준이고, 자, 그럼 첫 번째, 몇 안시루멘인지 절대 밝히지 않는 제품. 밝히지 않는다는 건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왠지 뭔가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해상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상도는 이제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GBA인지 HD인지 FHD인지 그걸 아는데 루멘은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시라는 걸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 프로젝터를 살 때 보니까 안시, 루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시는 미국 표준협회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다 대문자로 써요. 거기서 정한 기준이란 뜻인가요? 네, 그리고 루멘은 1루멘당 촛불 1개의 밝기. 그거에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투사되는 것만큼 우리가 상이 맺힐 때 보이는 빛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시에서 정해준 루멘, 안시 루멘은 직사각형 9등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균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안시 루멘은 보통 안시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완전히 집이 차단된 상태에서 150 루멘에서 200 루멘 정도면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두운 상태에서 촛불 하나만 밝혀도 어때요? 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150에서 200 정도면 되는데 근데 사실 완전 차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밤이어도 요즘에는 그 빛공해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암막을 다 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500 루멘에서 1000 루멘 정도면 영화를 즐기기엔 불편함은 없다. 낮에도 그럼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빛의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1000 루멘 이상 가야 돼요. 하지만 낮에 볼 수 있는 분은 별로 많이 없을 테니까 일상생활에서 즐기기에는 500에서 1000 루멘 이상인 제품을 고르면 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저의 기준으로는 500에서 1000 루멘보다는 그 이상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거치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동해서 쓸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 루멘, 그러니까 휴대용 같은 그런 제품들이 좀 적합한 것 같고 난 크기도 상관없다. 밝은 게 짱이다. 그러면 이제 1000 루멘, 2000 루멘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그럼? 2500 루멘.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루멘 이해하시겠죠? 네, 꼭 루멘에 대해서 이해 못하더라도 이 정도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루멘이 짱 좋다. 우리는 엄청나게 루멘이 밝다. 이런 막연한 표현보다는 안시 루멘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정확한 수치로 표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명암비가 낮은 제품. 일단 명암비라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나타내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명암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색감을 깊이 있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될까요? 다채롭게? 예전에 제가 카메라 공부할 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완전 검은 옷 있잖아요. 이거가 명암비가 낮은 제품에서는 회색으로 보여요. 제 색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색의 단계 자체가 그라데이션 자체가 표현이 되질 않기 때문에 다 뭉개집니다. 고정 명암비, 동적 명암비보다 고정 명암비가 중요한데 고정 명암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명암비 상관없다, 이제 대충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집 프로젝터는 뭔가 좀 색이 멀그리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자체도 요즘에 화질이 너무 좋아요. 장난 아니죠. AMOLED 같이 뛰어난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빔 프로젝트가 명암비가 낮아버리게 되면요 영화에 대한 감동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우주 영화라든지 공포 영화 그쵸. 이런 밤이 많이 네, 나오는 네. 영화들은 쥐약이겠네요. 네. 세 번째, 발열과 소음이 큰 제품.
하지만 영화를 보는데 이건 집중력이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좁은 공간에서 뜨끈뜨끈한 발열이 나온다면 어떻겠어요? 덥죠? 겨울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난로를 쓰는. 여름에는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뜨거운 제품이 또 이제 소음도 심해요. 그걸 식혀야 되니까. 팬이 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웽 소리가 들리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스피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팬 소리가 크면 스피커 소리도 커야 되고 팬 소리에 스피커 소리가 묻혀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영화의 감동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발열 높은 제품들은 컴퓨터나 뭐나 다 수명이 짧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금방 망가져요. 구형 제품일수록 발열이 심합니다. 최근 제품일수록 개선되어서 나온다는 많이 개선됐죠. 거군요. 네, 그래도 오. 신형이라고 하더라도 꼭 발열을 체크해 봐야 되고 저희도 이제 프로젝터에서 테스트를 하겠지만 몇 데시벨의 팬 소리가 나는지도 봐야 돼요. 열이 많이 난다는 뜻인가 그러면? 소음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서 팬이 많이 돌아가니까 소음이 심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냥 팬이 안 좋은 게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모터가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20데시벨은 나뭇잎이 굴러가는 소리. 네, 그냥 거의 안 들려요. 그냥. 그렇죠. 네. 30데시벨은 야외에서 밤 상황. 고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속삭이는 소리. 네, 30데시벨 정도면 정말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제품. 40데시벨이 도서관. 괜찮습니다. 그 정도도, 50데시벨이 조용한 사무실. 나쁘지 않을 것 바스락바스락 같은데요? 일하는 소리 네. 들리고 60데시벨이 조용한 승용차.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엔진 소음 약간 들리는 정도라는 거 아닌가요? 들리긴 들리죠. 네. 70데시벨이 시끄러운 전화기, 시끄러운 사무실. 이제 그런 소리가 70데시벨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알람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70데시벨 써야죠. 깨야 되니까. 그럼 한 40데시벨 이하는 돼야 될까요? 40데시벨 이하면 매우 준수한 편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투사거리가 너무 긴 제품. 우리 집이 매우 넓어야 되니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들이 넓다 보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인치수에 따른 그 투사 거리가 내 방과 맞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 단초점 해가지고 이제 엄청 가까이 쓸 수 있는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비싸잖아요. 그렇게 비싼 제품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디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쓰기엔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치수를 몇 미터 내에 내 방의 거리가 맞게 내 거실의 거리에 맞게 투사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구입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인치수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쵸. 샀는데 한 걸음 더 뒤로 가고 싶은데 뒤에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을 뚫을 수도 없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 밖으로 설치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투사 거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센치 그리고 미터를 재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입을 해야만 후회가 없습니다. 그쵸. 샀는데 내가 원하는 인치수를 못 본다 하면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DLP, LCD, 레이저 방식의 장점을 상실한 경우 프로젝터 방식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마다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 좋은 제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DLP의 장점은 높은 명암비, 색 재현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동 가격 대비 LCD 제품에 비해서 해상도가 살짝 떨어져요.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DLP입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어낸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걸 염두해야 돼요. DLP 미니 빔 프로젝터가 만능인 줄 알고 이제 구입해가지고 띠 쐈는데 불싸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 UHD TV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화질이 안 좋으면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해상도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DLP도 만족도가 있고 없고로 나뉠 수도 있어요. 미니 빔 프로젝트가 어딜 가서나 캠핑장에서도 틀고 차에서도 틀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상황에 맞는 제품을 올바르게 구입한다면 LCD 같은 경우에는 원색에 가까운 재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쏘고 있는 장면 자체를 내가 카메라가 담게 되잖아요. 그럼 빔 프로젝트 LCD 정말 가성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제품 먼지에 약해요.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팬 소리도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LCD가 만능은 아니다. 저희는 이제 TV를 안 봐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이 영화를 이제 하루에 조금씩 보는 경우, 이제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10시간 볼까 말까 한 정도라면은 LCD도 상관이 없습니다.
뛰어난 해상도 그리고 색 재현력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희한테는 찰떡궁합이죠. 그쵸. 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CD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작은 게 좋잖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야 될 때 5가지만 놓치지 않고 보면은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후회할 일은 없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사가지고 중고로 팔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사가지고 오래오래 쓰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제품을 실제로 스크린에 투영해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꼼꼼하게 고른 제품이죠. 네. 근데 리뷰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스크린을 120인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브라켓을 주변에서 구하지 못해가지고 따로 주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리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벽에다 써도 괜찮은데 한번 또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네, 이상 쇼핑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전 알림이요.